언론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매일 하루에 6개에서 7개의 건설사가 계속 폐업하는 줄부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사에 국한되어 있던 줄부도 사태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끔찍한 부동산 위기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최고점에서 무려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위기 신호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다시 상승할 만한 여력과 동력까지 상실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 치솟고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500% 이상인 건설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줄도산이 일어나기 너무 좋은 상황인 건데 정권이 바뀌면서 줄도산이라는 공포가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채 비율을 가진 건설사들과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원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례 보금 자리론부터 시작해서 PF 사업에 대한 무리한 보증 확대, 용적률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말 온갖 정책을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DSR 규제조차 완화시키며 가계대출을 급격히 늘려 부동산 시장에 무리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는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미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7만 가구를 넘으며 악성 미분양만 22,872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즉 시장이 인위적으로 지탱되면서 안쪽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건설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보다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부자 감세 철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재강화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대형 건설사들마저도 심각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에 기대어 지탱해왔던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이며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거래량 역시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현재 상업 부동산 시장은 이미 최악의 침체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은 PF 관련 부서를 사실상 폐지하고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는 등 상업부동산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신규 승인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권은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거의 확정적인 미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권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한 발 앞서 부동산 폭락에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 위기가 상업 부동산을 넘어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며 결국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2025년 들어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파산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중산층과 상류층조차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의 문턱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남일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정말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 부동산버블 붕괴 당시 도쿄 중심부의 아파트 가격은 60% 넘게 폭락했고 그 후에도 20년 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한국 부동산 시장이 바로 당시 일본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폭락으로 수많은 중산층이 몰락했고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어느 나라보다 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 급감과 미혼 비율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아파트와 부동산을 무작정 매입하는 것은 빈집에 돈을 쏟아붓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더 이상 영원히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자산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시장에 대한 무리한 개입보다는 자정작용과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시장 혼란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도 신중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의 위기를 막아줄 것인지 아니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어느 정도 방관을 할 것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